네,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3월이면 입학 시즌인데 지금 학교가 굉장히 좀 썰렁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떤 사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령 인구 절벽 소식 아마 한 번쯤은 네.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새 학기가 시작될 때가 되면서 보다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곳이 147곳에 달했다고 합니다. 경북이 32곳, 전남이 29곳, 전북과 강원이 20곳 등의 순이었고요. 신입생이 단 한 명뿐이라서 나홀로 입학식을 치르는 곳도 전국에 140곳이나 됐습니다. 네, 지방의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 이건 저희가 자주 언급을 했었지만 이 사진에 나온 게 지금 화양초등학교란 말이죠. 대도시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화양초등학교는 2008년까지만 하더라도 신입생 수가 420명이나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84명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학령 인구 감소에 인근 상권이 발달하면서 주택가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결국 개교 40주년 만인 올해 폐교를 결정하게 됐고요. 또 서울의 도봉고등학교도 내년에 문을 닫기로 했는데요.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내신 경쟁이 심해진다는 우려에 전학바람까지 거세져서 지금 남은 1학년 수가 40명대에 그친다고 합니다. 오는 2029년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 수가 지금보다도 100만 명 가까이 더 줄어들 걸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교육청 담당자는 학생이 줄면서 학교가 없어지는 곳에는 인구가 모이지 않게 되면서 악순환이 반복될 거라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네. 학생 수 감소가 지역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삼성 서울병원에서 PA 간호사 채용 논란이 있다. 이 PA 간호사 어떤 개념인지 좀 생소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의사의 의료 행위에 참여해서 진료나 검사, 또 수술 등을 돕는 인력을 말하는데요. 국내 병원들에서는 공공연하게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법정 의료 인력에 속하지는 않는 인력입니다. 2021년에 나온 자료에 보면 10개 국립대 병원의 PA 인력이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법화돼 있지 않은 의료 인력을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채용을 해서 논란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채용 공고에 명확히 PA 간호사 채용이라고 쓰면서 논란이 된 건데요. 삼성 서울병원을 고발한 이면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 회장은 정식으로 의사를 채용하지 않고 PA 간호사를 쓰는 건 비윤리적인 꼼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 서울병원 측은 용어 사용의 실수다라고 하면서 의료계에서 흔히 통용되는 인력이고 간호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지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여러 의견들이 맞서고 있는데요. PA 간호사를 인정하는 건 의료법상 금지된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셈이 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의료계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PA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현황을 확인해보고 명확한 운영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네, 명목상으로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인력 부족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있지만 병원의 인건비 절감 차원이다라는 주장도 좀 있거든요. 인건비 절감 때문에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제 봄이 되면 예식도 많아지는데 예식비가 굉장히 비싸졌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결혼을 준비할 때 흔히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인터넷 카페 등에서 관련 정보를 이렇게 모으곤 합니다. 그런데 2, 3년 전 자료를 보고 식 준비를 하려고 하면 그동안 훌쩍 뛰어버린 금액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기사에 나온 한 예비 신랑은 주변 자료를 보고 총 예산을 2천만 원 정도로 잡았다가 실제로 둘러보니까 한 4천만 원 정도 들 것 같다면서 몇 년 만에 2배가 됐다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 2배가 오른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그렇게 많이 오른 거죠? 네, 우선 예식장 대관비 그리고 하객 식대 또 흔히 스드메라고 부르는 스튜디오 사진이나 웨딩드레스 대여, 메이크업까지 안 오른 게 없었습니다.
조선일보가 서울에 있는 웨딩홀 90곳을 조사해 보니까요. 65곳에서 1년 사이에 대관료를 인상하고 있었고 적게는 10% 정도에서 많게는 70%까지 올린 곳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비싸더라도 더 미룰 수 없다는 점인데요. 코로나 공포가 점차 사라지면서 결혼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더 비싸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업계나 예비 부부 사이에서는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얘기가 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혼 비용 급등이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를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는데요.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다양한 형태의 결혼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었고요. 웨딩업체의 가격 담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모두가 똑같은 형태로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비용 문제가 생기는 건데 결혼 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세터 굉장히 좀 오랜만에 듣는 단어인데 새내기 배움터죠. 근데 세터에 세 가지가 없다고요. 어떤 게 없는 건가요? 네, 세터의 구습으로 불리던 장기자랑, 또 음주, 운동권 문화 강요가 사라지거나 선택 사항이 됐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점차 세터 문화도 변화하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코로나가 겹치면서 변화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터에는 논 알코올 존이 운영되기도 하고요. 안전 책임자를 배정하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네, 정말 논 알코올 존이라는 게 굉장히 좀 생소하긴 한데요. 세터에 갔을 때 정말 술을 많이 먹이잖아요, 선배들. 그렇죠. 그런 문화가 많았죠. 네, 게임도 배우고 또 장기자랑을 한다면서 여장을 하고 뭐 그랬던 기억들 나는데 이 변화하는 세터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등학생 때 축제나 행사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면서 좀 설렌다라고 말하는 반응도 있었고요. 새 친구들과 좋은 선배를 사귀고 싶다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입생을 맞아줘야 하는 2, 3학년 학생들, 선배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세터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선배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네, 모쪼록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라는 그 취지를 좀 잘 살리고 안전사고가 없는 그런 세터가 되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최대 스포츠 행사죠. 슈퍼볼 하면 사실 광고 단가, 천문학적인 광고 단가가 늘 화제가 되곤 하는데 조금 변화가 있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슈퍼볼 TV 광고는 30초에 약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한 90억 정도로 단가가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퍼볼 광고는 글로벌 산업 지형을 가늠하는 척도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전통적인 큰손인 자동차 기업 광고가 크게 줄었고요. 또 새로운 큰손이었던 가상화폐 기업 광고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현대차를 포함해서 작년에는 8개 자동차 업체가 광고를 걸었었는데 올해는 3곳으로 줄었고요. 그 이유는 대부분 마케팅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기업들이 빠졌다면 그럼 빈자리는 어떻게 됐나요? 다른 기업들이 채웠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플레이션에도 견고한 실적을 유지한 주류나 음료, 또 스낵 등의 전통 소비재 기업들이 광고를 걸었고요. 넷플릭스 등 콘텐츠 기업들도 그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는 제너럴 모터스와 합작해서 광고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우리 K-드라마죠. 오징어 게임 장면이 활용되면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